이번에 24년 7월 25일 저번 주 쉬고 이번에 서유기 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저번 주에 한 것처럼 실제로 MLE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먼저 최 선생님이 먼저 실제로 계산을 해봤으니까 이걸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화면 보이시고 잘 들리시나요? 네. 예, 그러면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그래서 일단은 타이타닉에서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서 MLE로 이제 파라미터를, 모수를 추정해 봤습니다. 일단 기존에 있는 저희 조건부 확률 계산할 때 썼던 데이터 전처리 방식을 그대로 그냥 가져왔고요. 사실 MLE 자체는 네, 그냥 여기다 이제 식만 모형을 세우는 건데,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 모수를 취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 로지스틱 분포를 써서 이제 살아남을 확률 자체가 이런 분포도를 따른다. 그래서 베타가 여기서는 모수가 되는 거고 x가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제가 함수를 이제 만들어 봤고, 로지스틱 분포도를 만들어 봤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 MLE를 사실, 그러니까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구해야 되는데, 라이클리후드 펑션은 아시다시피 원래 그 버눌리잖아요. 그래서 버눌리를 어 IEID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곱셈을 전부 취한 다음에 로그를 씌워주면 이러한 형태가 나고, 예, 그냥 약간 계산을 건너뛰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혹시 뭐 이해가 안 되시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모서를 추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 결국에 MLE가 베타 분포라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저 베타라는 모수 하나인 건가요? 네, 예. 베타라는 이제 x가 디멘전이 이제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유한하다는 가정하에, 네, 이 내적을 만들어주는 이 베타 값 자체가 이제 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어떻게 그래서, 생각하냐면은 예, 저 베타를 찾아서 어떤 분포를 찾으면은 우리가 나중에 어떠한 데이터에 대해서 저게 비슷하게 동작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이 MLE의 약간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에이, 저도 그래서 좀 헷갈려가지고, 이제 저도 MAP랑 이거랑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 개념이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해서 이제 잘 찾아보니까, 그, MLE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 모수,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데이터가 가장 높은 확률로 나올 모수를 찾는 과정이 ML이고, 이제 MAP는 이제 저희가 좀 이따가 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럼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모수가 어떤 분포도를 따른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는 베타는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봤습니다. 좀 약간 개념이 살짝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그 MAP 같은 경우는, 예, 베이전하고는 조금 또 다른 결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다 혹시, 네. 약간 약간 지금 사용하는 그 분포를 이용을 해서 그 추정을 예, 하게 되면 약간 실제로 저희가 약간 좀 이런 분포를 세우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은 아까 서영 선생님께서 약간 언급해 주신 것처럼 미래에 약간 비슷한 과정에서 이거를 충분히 네, 예측할 수 있느냐 가 결국은 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 하나일 텐데, 근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그 예측력을 보기보단 그냥 어떤 분포나 패턴을 가지는지를 추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MAP 이제 렉처 노트
강의 그 노트 보면은 이제 MLP의 문제, 이제 MLE의 문제가 이제 과도한 이제 데이터 적합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오버피팅의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어진 데이터 내에서만 가장 가장 이제 좋은 베타를 찾아줄 뿐이고 다른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왔을 때는 그 예측력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좋지 않은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게 이제 ML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MAP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또 혹시 제가 또 그 설명을 잘못하고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로스 펑션을 제가 만들어 봤고, 어, 이제 여기서 제가 써놨듯이 이제 원래 그 버널리를 생각하면 예, 그 딱 값이 나오잖아요. 평균이라는 걸로 귀결이 되잖아요. MLE의 파란 모수가. 근데 여기서는 그 값을 이제 클로즈드 폼 그러니까 이제 딱 좀 명확한 수식으로 표현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또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써서 네, 베타를 수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를 찾은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네, 이렇게 제가 생각보다는 간단하게 나와서 이거 오타가 있네. 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계산을 좀 덜 해가지고 이제 그냥 이렇게 넣었는데 그냥 이거 수식을 여기다 이제 쓰셔도 되고 이건 이제 나중에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이제 사실 일반적인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있고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 사실 이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돌리면 되게 느립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느리지? 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한번 또 써봤는데 이럴 경우에는 또 추정치가 완전히 이상하게 나와서 예,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고,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한번 더 보셔가면서 돌려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 지금 보시는 것 중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저는 그 트레이닝, 그 X 데이터 셋 중에 그 성별만 지금 딱 따와가지고, 어, 인터셉트랑, 성별이랑만 합쳐서 이제 구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전부 다 쓰면 되게 느려가지고 혹시 뭐 이동욱 선생님이 더 계산을 빨리 하시는 방법이 있었다면 같이 공유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찾은 결과값은 네, 이게 인터셉트고 이게 제 성별에 대한 베타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차 이제 직접 이 로지스티션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네, 한번 돌려봤는데 생각보다 오차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조금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렇게 빠르게 정확하게 더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예,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한 거고, 사실 그 MAP 공부는 했었는데, 예, 그거를 이제, 이동 선생님처럼 그런 PDF 파일을 만들어주지 못해가지고, 네. 제가 공부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이나 뭐 코멘트 있으시면은, 저 질문인데요. 네, 예.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제 이 부분, 아이고,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그 관측 수가 1부터 이제 뭐 예를 들면 여기가 623개인가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연산이 그냥 623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연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은 시간 간단해서 뭐 금방 될 수도 있겠는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숫자가 많거나 이러면 오래 걸리니까 이거를 전체 샘플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씩만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예,
아, 그래서 예, 좀 차이가 이제 여기는 그 서메이션, 그러니까 더한 게 들어갔는데 여기는 이제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예,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혹시 또 다른 분 질문하시고, 설마 이거 네, 마이너스 함수 도 네,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그럼 다음 이동욱 선생님께서 발표 좀 될 것 네, 같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일단 타이타닉에 대해서 MLE를 써보자 하는 걸 한번 그 계산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좀 아이디어가 좀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아서 네, 그래서 GPT 선생님께 여쭤봤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 나온 결과를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전처리는 뭐 전처리 방법은 유사하니까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MLE를 이제 돌렸는데 이제 어떤 거를 이용해서 돌렸냐면 이제 여기 있는 자료들 중에서 좀 그나마 연속형 자료인 에이지랑 그다음 페어 이건 이제 둘 다 연속형 자료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그래도 제일 만만한 게 정규 분포니까 그거에 관해서 한번 MLE를 돌려보자 하는 그걸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네거티브 로그라이크리브드 이제 펑션을 구축했고 그다음에 이제 네, 최적화 알고리즘을 돌렸는데 이제 그냥 사이파이 옵티마이즈에 있는 미니마이즈를 사용을 해서 예, 다행히도 그냥 바로 나온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추정된 분포 값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아마 함수가 좀 계산이 잘 된 함수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시각화한 결과랑 이제 실제로 이 분포를 예측한 게 실제로 맞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KS 테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KS 테스트라는 게 정규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테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제 에이지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딱 봐도 그래프 보면 좀 뭔가 되게 얼추 따라가는 것 같죠. 그다음에 p-value가 0.85입니다. 근데 반면 fair distribution을 보면 이제 좀 정규 분포랑 안 맞는 것 같아 보이죠. 일단 꼬리도 잘려 있고 이게 아웃라이어 때문에 아웃라이어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p-value가 0에 가깝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p-value가 높다는 거는 정규 분포에 가깝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간 그 근데 저는 약간 왜 이게 정규 분포가 나오는 건지 좀 이게 신기하긴 해요. 왜냐하면 사실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하면 좀 정규분포 같은 게 잘 나오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심극한 정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의 구하려고 하는 게 어떤 뭐 베르네이 분포들의 합이나 어떤 베르네이 분포들로부터 뽑아낸 뭐 평균 이런 것처럼 좀 어쨌든 베르네이 분포의 어떤 작은 분포들의 합이 들어가야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제 생각으로는 나이 같은 데에서는 그런 어떤 합적인 요소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좀 복잡한 요인이 있던가 우연의 일치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좀 타이타이 데이터셋을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좀 저는 좀 특정한 분포에 대한 가정을 떠올리진 못한 것 같아서 그냥 가장 무난하게 정규 분포에 대해서 피팅을 해봤을 때 이제 에이지에 대해서는 꽤 잘 나오더라 이런 결론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고 썼냐면 저게 왜 계산이 어려웠냐고 했을 때 저기 라이클리후드 포스테리어
그 프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따지는 그 필요 조건이라거나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데이터와 알고자 아는 데이터, 모르는 데이터가 두 개가 세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게 말이 그러니까 그게 필요 조건이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 타이타닉 데이터셋에서는 그런 게 없이 왜냐 다 정보가 주어져 있으니까 어떤 거에 그러니까 어떤 게 그 위에 가고 어떤 게 밑에 가서 프라이어 포스테리어가 될까 좀 헷갈리더라고. 근데 이걸 봤을 때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넣으면 되는데 그 괜히 좀 그 필요성만 생각하다가 계산이 못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약간 막, 또 다시 뭐 MLE를 이용해서 좀 데이터셋의 분포를 한번 추정해 보자라는 그 어떤 그 과제를 한다고 하면 약간 좀 어떤 올림픽이나 어떤 그 경주에 대해서 좀 약간 들어온 시간, 걸린 시간 같은 거 데이터가 있다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뭐 지수 분포나 포화성 분포를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좀 파이타입 데이터셋이 MLE 같은 걸 적용하기엔 어려운 데이터셋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다른 분들 더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약간 이야기해 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게 그러니까 얘네가 하고자 하고 싶은 게 모르는 걸 찾고 싶은 거여가지고 그거를 아무리 생각해도 타이타닉스에서 그런 게 안 보여가지고 근데 그것과 하고 우선은 우리가 프라이어, 포스테리어, 라이클리후드에 대해서 약간은 느낌을 잡고 있어야 이게 이야기하기 편한 거라 싶어가지고 그럼 그거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걸로 해서 이번에 한번 실제 사용하는 모델인 그 오토인코더 모델을 한번 공부했었는데 그거 다 볼 생각은 없고 우선은 약간 프라이어 포스테리어 이거 약간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슬랙에 링크를 올렸는데 그거 우선은 그겁니다. 할 얘기가 더 있긴 한데 우선 이거 먼저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참고한 그건데 논문 쓰면서 뭐 이렇게 마이클리우드 프라이어 포스테리어 뭐시기 저식이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는 이렇게 세팅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대상, 알고 싶은 거가 알고 싶은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거 원하는 거라고 했을 때 그래서 뭐 프라이어는 관측값이 주어졌을 때 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나올 확률, 라이클리우드는 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주어진 대상이 나올 확률, 프라이어는 구하고자 하는 대상 자체에 대한 확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실제로 한번 그 대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네, 있었는데 뭐 알겠구나. 그래서 이거 좀 그렇게 한데 모델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X가 그러니까 지금 인코드 얘기한 게 맞는가 좀 쉽게 한데 그러니까 X라는 일단 엠리스트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Z란 걸 알고 싶은데 실제로 우리는 이 X라는 이미지는 알지만 Z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포스테리어 입장에서 보면은 X가 주어지면 Z를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Z가 레이턴트 스페이스인데 뭐 차 빼고 코 빼고 다 생각하면은 X가 M리스트면 숫자 실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숫자 이 이미지에 대한 특징을 좀 압축하기 위해서 그 숫자에 있는 곡선이 몇 개냐 직선이 몇 개냐를 아는 분포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이미지가 주어져야지만 그 이미지의 곡선이 몇 개고 직선이 몇 개인지 계산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저번에 이동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우리는 말 그대로 조건부 확률만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좀 그 상황에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오토 인코더 하는 일 자체가 뭐냐면은 이게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목적인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우리가 아는 그 곡선 몇 개나 직선 몇 개나라고도 숫자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숫자랑 이미지는 그러니까 그 곡선에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일은 계산하기 어렵고 우리는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나마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보자라는 게 어찌 보면 그 퍼스트 그 뭐냐 라이클리후드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모델 적의 설명이고 우선은 요거 하고 이거 혹시 뭐 어떻게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왜냐면 이게 정확하기보다는 약간 이런 느낌이겠다라는 느낌이어가지고 딱 그렇게만 좀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게 실제로 계산해 보려고 이게 너무 안 익숙한 개념이라 가지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좀. 그나마 제가 했던 그 실제 모델에서 프라이어 포스테리어가 이렇게 쓰이는구나를 조금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오토인코더 모델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나중에 공부할 때 내용을 떠올려가면서 하면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근데 또 여기도 이게 무조건 Z가 그건데 여기도 또 정규 분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저는 계속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라이클룰리 포스테리어 그를 통한 ML이나 MAP나 난 이거 의미랑 이해를 못 하겠다라고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한 주 동안.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아니 그러면은 그 의미를 내가 찾으면 되지 않냐 라는 여정이 다음 스텝에 나옵니다. 이거는 방금 슬랙에 올린 내용인데 여기서부터 봐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학교 학교에서 그 일이 많아가지고 이거 실제 자료 준비는 못하고 어제 복싱하다가 이거 후다닥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MLE도 그 파라미터 어찌한 함수를 생각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는 어떠한 그런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게 제일 유사한 게 리그레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둘 다 어떠한 모습을 추정한다는 건. 근데 저희 교칙이 있는데 어, 그 MLE 같은 경우 그러니까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X, Y라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코에피션트 A, B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면은 같은 그러니까 이게 파라미터가 모수적인 방법이니까 이게 비슷한 그 경로라고 하나? 비슷한 유형일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MLE는 그 라이클리후드라는 걸 이용해서 디스트리뷰션을 찾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얘네 둘이 조금 유사한데 그럼 차이점이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 아닌데? 어, 이거 아닌가? 앞에 있나? 어, 없네. 어, 다음에 있나? 여기 있다. 이거 그러니까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함수 값의 차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웨이트를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갱신한다면 MLE 같은 경우에 이 함수의 미분값을 이용해서 변경하는 방식이니까 얘도 알고 보면 결국 나중에 가면은 결국 리그레션 같은 방법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그래서 그러니까 요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이게 계속 펀치를 하면 어깨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깨에 남은 수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한 라운드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수명을 어떠한 분포, 아마 지수 함수로 예상을 하고 그 실제로 움직임, 그 펀치를 몇 번 냈는지 아마 단위 시간 동안을 카운트한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한번 MLE를 계산해 보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뭐 약간 이렇게 후다닥 만든 거 생각한 거여가지고 조금 깊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근데 그 선생님 말씀을 듣고 좀 생각이 든 게 그 ML이든 그 회귀 분석이든 둘 다 약간 그 어떤 모형을 가정하고 즉 모수적인 방식으로 그 무수인 방식으로 그 어떤 그 데이터에 대한 구조를 좀 알고자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약간 차이점은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MLE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하나의 물론 여러 개의 변수에 대해서도 MLE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보통 되는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되는 것 같은데 이제 MLE는 그 회귀 분석은 보통 이제 좀 최소한 두 개 이상의 변수에 대해서 두 변수의 관계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생각은 그
예를 들어 XY 두 개에 대해서 회귀 분석을 한다고 하고 또 X- 하는 거랑 이제 XY 두 개의 변수에 대한 그 결합 확률 분포를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ML이 하는 거랑 뭐 좀 되게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거 하고도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전 저 데이터셋이 미분이 가능한지 모르겠거든요. 그 ML이라는 게 결국 미분을 해서 0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 ML이 그러니까 타이타닉 데이터셋이 미분 가능한지 확인도 안 했는데 그냥 그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그냥 일단 미분부터 때리더라고. 그냥 미분 될 거라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아니면 아닌 거에 대한 조금 세팅을 해주고 그 데이터에 적합한 서플로지를 줘가지고 이게 미분 거기에 맞는 미분을 만들어 줘야 조금 데이터에 적합한 어떤 게 나올 텐데 그러한 거 없이 그냥 미분 때려서 가져온다. 저는 이게 되는 게 신기하거든요. 네, 일단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고민이었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분들 뭐 의견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홍성 선생님 그 발표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 네, 저번 주에 음, 뭐 출장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를 학습을 해서 MLA까지 갈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그 다음 진도를 계속 나가보니까 MLA가 굉장히 확률 및 통계에서 좀 뒤에 있더라고요. 거의 반 이상 배워야지 나오는 걸로 돼 있어서 그거를 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굉장히 먼 길이라서 제가 가지는 못했고 일단은 네. 그냥 제가 학습한 내용을 공유 드리는 형태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습하신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페이지 정리까지는 공유를 드렸어요. 학습한 내용 공유 드렸고 오늘은 이제 독립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독립이라는 게 결국은 어, 이 조건부 확률, 그러니까 B가 일어난 상태에서 A가 일어날 확률하고 그리고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 같으면 A랑 B는 서로 독립이다라고 하는 네, 에서 이제 독립을 말하는데요. 근데 뭐 많은 경우에 아까 이제 그 ML에 대해서 발표하셨을 때 주권부 확률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보시다시피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독립이 아닌데 독립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위에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독립이 아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저녁을 먹은 사람 중에 야식을 먹을 확률하고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전체 중에 야식을 먹을 확률을 어, 일반적으로 다를 테고 그때도 흡연자의 폐암 확률과 그냥 일반적인 전체 인구의 폐암 확률도 다를 테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독립이 아닙니다. 네. 독립이란 경우를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해보면 결국 이제 A와 B가 독립이라고 할 때는 어, 결국 이 파란색 A, B 교집합이죠. 이게 이 파란색의 비율이 그 A 전체에서 이 파란색의 비율하고 그리고 그냥 U 전체에서 이 B의 비율이 같으면은
이제 독립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어, 왜 그러냐면 그냥 전체에서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 아니고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을 말을 하는 것과 그리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요 A분의 이제 파란색 확률이기 때문에 그 두 개가 같아버리면 어, A가 일어나거나 말거나 B가 일어날 확률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똑같기 때문에 그 상태일 때 이제 두 사건은 독립이라고 부릅니다. 네. 뭐, 어, 그리고 독립이라는 정의가 수적으로 뭐 언시메트릭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저희가 이제 독립이란 걸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A, B가 독립이다라고 할 때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과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은 같다라고 표시를 하고 뭔가 BA 독립이라고 하면 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두 개가 이제 서로 뭔가 시메트릭하지가 않잖아요. 수식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이 독립이란 정의가 이럴 때 이제 어시메트릭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A, B가 독립이다라는 말은 곧 B, A 독립이다라는 말하고 같으려면 이 뭐 위의 식, 그러니까 A, B가 독립일 때의 식과 B, A가 독립일 때 이 밑의 식이 서로 if and only if로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이제 하나씩 증명을 해야지 이 두 개가 같은 말인 다라는 거를 네, 두 개가 같은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증명을 해보면 먼저 이 A, B가 먼저 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그걸 먼저 증명을 해보면 어, A바 B를 이제 전개를 하면 일단 PA분의 P, A 교집합 B가 되겠고 B, A 교집합 B의 확률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조건부 확률 그 수식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고 이때의 이 정리를 이 부분을 이제 가져다 쓰는 거죠. B바 A가 결국 PA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 쓰면 여기하고 여기 약분이 돼가지고 PB가 된다. 그래서 결국 요게 전제가 되면 요 식이 성립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증명이 됐는데 결국 이 논리를 그대로 따르되 그냥 A랑 B랑 자리만 다 바꿔주면 이 화살표가 반대로도 증명이 되니까 서로 이거는 이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결국에 A, B와 독립이라는 거, B, A와 독립이라는 거 같고 이 두 식이 의미하는 건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그게 저는 약간 직감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증명 자체가 뭔가 어쨌든 확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비를 계산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 비의 개념으로 증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증명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이게 PU 이게 전체 확률 얘가 1이 되겠죠? 이건 이제 PA의 확률. 그러니까 요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대 이게 전체 A가 이제 PU니까 1대 A의 확률은 P PB 대 A 교집합 B이잖아요. 이 정의가 그렇게 되는 거고 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러면 이거면 이거를 이제 그냥 비례식으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잖아요. A 대 C는 B 대 D다라고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 쓰게 되면 결국 여기서 이제 우변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A 대 C는 뭐냐면 A는 이제 전체니까 1이고, 그러니까 B의 확률은 어, B 대 D니까 이제 그러니까 PA
PA 안에서의 이제 PA 교집합 B니까 이거는 이제 또 조건부 확률이죠. 그러니까 B의 확률은 B바 A가 나온다. 이렇게 해도. 그래서 그냥 간단히 비례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이렇게만 바꿔줘도 이게 if and only if가 성립이 되더라. 성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저는 좀 직관적으로 와닿았어요. 네. 그리고 밑에는 당연히 위에 그 식이 성립을 하면 이거다라는 거고 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B바 A 자체가 PA이기 때문에 요거를 바꿔주면 이렇게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두 개 이상의 이벤트가 독립일 때를 살펴보는 건데 이거는 그냥 정의인 거고 책에 나오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세 개의 경우만 살펴보면 위에서 말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고 하면 A1, 2, 3가 서로 독립이려면 이 뭐 A1, 2 그리고 뭐 A1, 3, A2, 3 그리고 A1, 2, 3 이제 각각 이 식을 만족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A1, 2, 3가 각각 독립이다. 라고 하는 이게 정의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예를 들어서 A1하고 A2가 독립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요 세 줄만 있으면은 다 그냥 각각 독립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실제 이제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이제 살펴보니까 요게 이제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BC는 뭐 A, B, C가 이렇게 있을 때 B와 C는 이제 서로 독립이라고 할 때, A가 요 B and C 요 부분이죠. A랑 어, B 교집합 C 요 부분이 독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살펴봤듯이 독립이라고 하면은 뭔가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잖아요. 그냥 전체에서 BA의 확률하고 그 B 플러스 D 요거 분의 요거의 확률이 같으면 이제 요거의 이 이벤트랑 독립이라는 게 그 독립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건 결국 B가 서로 독립일 필요도 없고 A랑 C조차도 독립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요 A의 확률하고 요거 분의 요거 확률이 같기만 하면 네, A와 B 교집합 C가 독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식을 이제 그냥 나타내 보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요 식이었고요. 그걸 이제 비례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B하고 C하고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B 교집합 C는 이제 PB 곱하기 PC일 거잖아요. 그리고 요거 두 개 자체 이게 결국은 이제 B 교집합 C의 확률이기 때문에 요거랑 요게 독립이면 이제 PA 곱하기 PB 곱하기 PC가 만족을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B와 C가 독립일 때 요 PA의 확률과 요 교집합 분의 이 B의 그 확률이 같으면은 요게 이제 성립을 한다. 예. 그리고 A가 B하고 C하고 각각 독립인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 논리를 네, 이렇게 각각 만족을 해야 된다. 결국 B분의 A 플러스 B 요거의 이제 비율하고 그냥 전체 중에 A의 비율이 같으면 이거 두 개는 독립이고 C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족을 해야 두 개로 독립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이제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인데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샘플 스페이스의 각 원소에 그냥 할당된 숫자라고 어, 보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제 동전 던지기 세 번을 하면 이렇게 이제
경우의 수가 나오고 이걸 이제 샘플 스페이스 집합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럼 랜덤 베리어블은 어, 이제 앞면이 나온 숫자라고 하면은 이제 결국 이제 동전 던지기를 3번 했으니까 랜덤 베리어블의 집합은 이제 0, 1, 2, 3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의 집합은 이렇게 된다. 확률 변수죠. 변수의 집합. 그리고 이제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인데 이거는 랜덤 베리어블의 집합이 0,1인 경우를 어, 말합니다. 이것도 결국은 이제 저기 뭐 그 타이타닉에서도 이제 생존 비생존 이런 경우에 이제 그냥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 동일한 경우이겠죠. 그래서 제가 MLE는 정확하게 그냥 잘 모르지만 앞에서 발표하신 거 봤을 때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의 개념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률 뒤에서도 되게 이거를 많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분포하고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나오고 이제 확률 분포랑 PMF, 그러니까 확률 질량 함수는 랜덤 베리어블의 이제 집합을 정의역으로 갖고 각 정의역에 대한 확률 값을 공역으로 갖는 함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샘플 스페이스마다 확률 값이 다 어쨌든 정해져 있고 그 어, 샘플 스페이스들의 각각을 그냥 확률 변수로 매칭을 시킨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확률 값 네, 정해주는 그런 함수를 이제 PMF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베르노이 랜덤 변수 같은 경우는 0하고 1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거 얘기가 아니고 이건 그냥 제가 표기법인데 그냥 이제 x가 1일 확률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냥 줄여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럼 이 줄여서 쓸 때는 앞에를 소문자로 쓰는 게 관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파라미터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제 결국 그 MLE 같은 경우도 뭔가 이제 주어진 뭔가 데이터나 이런 값들로 결국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방식이라고 어,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서 나온 파라미터이고 확률 분포를 이제 경직정하는 숫자라고 하고 그러니까 즉 파라미터만 알고 있으면 확률 분포가 그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정규 분포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하고 표준 편차 값만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정규 분포가 딱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이제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제 파라미터의 경우의 수만큼 당연하듯이 확률 분포의 개수가 경직정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가능한 확률 분포의 집합이 있을 건데 이걸 그냥 뭐 밸류 확률 분포라고 한다. 네. 그리고 그 얘가 하나 얘로 이제 뭐 병원에서 남자가 태어날 때까지 몇 번의 출산이 이루어지는지 실험을 하고자 한다면 이제 샘플 스페이스는 이게 B가 이제 남자가 태어난 거고 이제 G는 여자가 태어난 거라고 하면 샘플 스페이스는 이렇게 쭉쭉 무한집합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랜덤 베리어블은 이제 그냥 몇 번 이제 출산 됐는지 몇 번의 출산이 이루어지는지 그 숫자를 이제 랜덤 베리어블 집합으로 잡을 때 그러면 이제 집합이 x는 그냥 자연수 집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무한 집합이 될 거고 그러면 이 같은 상황에서 PMF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은 그냥 이럴 때는 이제 그냥 남자가 태어날 확률만 알고 있으면 어, 그거에 따른 확률 분포가 딱 정해진다. 왜냐고 하면 이 PMF 자체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남자가 태어나거나 말거나 그거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태어날 확률만 알고 있으면 요거 자체가 이제 PMF이기 때문에 그
B 값에 따라서 확률 분포는 정해진다. 그래서 PB가 파라미터가 된다라는 거고, 누적 분포 함수는 그냥, 네, 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1, 뭐 0, 1, 2, 3 있을 때 앞면이 뭐 1 이하로 나올 확률. 그러면 이제 0 나올 확률하고 1 나올 확률을 더하는 거잖아요. 이제 누적했을 때의 분포가 어떻게 되냐.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거고, 그냥 이제 간단한 개념입니다. 말로 설명을 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대값이 나오는데, 평균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 네, 위에 표는 이제 x가 이제 확률 변수가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는 과목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 네, 그리고 전체 학생 수가 이제 15,000명인데, 이 실제 이제 학생 수에 따라서 이제 확률값이 정해지겠죠. 네, 그런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 기대값은 당연히 어, 150 곱하기 확률 변수 450 곱하기 2 이걸 이제 다 곱해가지고 뭐 전체 학생 수로 나누면 되고요. 그거 확률값이 있다면 이거 그냥 이거는 학생 수는 곱하지 않더라도 그냥 확률 변수하고 이제 확률값만 다 곱해서 더하면 기대값이 나온다. 네, 그리고 당연하게 이제 베르누이 랜덤 변수는 확률 변수가 1하고 0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1 곱하기 P1 그리고 뭐 0 곱하기 P0은 당연히 어, 어, 네, 0 곱하기 P0이니까 얘는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래서 베르니 랜덤 변수일 때 기대값은 그냥 P1이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앞에서 봤듯이 이제 남자가 태어날 동안 출산 횟수라고 했을 때 앞에서 봤듯이 PMF는 이렇게 되고 기대값은 위에 정의를 따라서 이렇게 될 거고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뭐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라고 보면은 결국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등비급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등비급수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뭐 미분을 등비급수의 합공식을 이용을 하려면 좀 사용하지 못하게 표현이 돼 있어서 이거를 이제 미분을 써가지고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미분을 하면은 이제 앞에 x 떨어지고 x 마이너스 1이 되고 또 여기 안에 걸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니까 이거 없애지고 그래서 이제 위에가 된다는 건데 그걸 이제 바꿔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분하고 이제 이 시그마를 바꿔 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시그마가 그냥 유한계수면 당연히 어, 이 미분 이제 공식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무한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바꿔 쓸 수 없다라는 거고 그거는 테일러 정리 이 부분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테일러 정리에 의해서 얘가 시그마가 무한계이더라도 미분이랑 이제 시그마를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꿔 쓰게 되면 뭐 쭉쭉 이렇게 된다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등비급수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를 등비급수의 합으로 하려면 이제 이 등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어, 수렴을 해야 되니까 이 등비급수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p가 네,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p가 0인 경우는 이제 거대상이 아니니까 p가 이 값이라고 봤을 때 등비급수의 합공식을 쓸 수 있고 이렇게 뭐 합을 쓰면은 기대값이 이제 p분의 1이 나온다라는 뭔가 이런 종류의 뭔가 이 확률들 네, 비슷한 것들이 잘 많이 사용이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한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그리고 기대값 밸류 그러니까 기대값 x의 기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 만약에 x의
또 함수가 하나 주어져 가지고 이제 x가 이제 y로 향하는 이제 함수가 하나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x의 기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y의 기대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고, 이게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이거라고 할 때, 그럼 y의 기대값을 구하려면 당연히 그냥 이 함수를 통해서 x를 어, y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값 공식을 쓰면 되고, 그러면 당연히 y의 기대값이 구해질 거고, 그러면 그게 아니라 먼저 x의 기대값을 구한 다음에 이 hx를 태우면 y의 기대값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hx의 함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각각의 확률은 모르는데 그 x의 기대값만 알고 있을 때 이 y의 기대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hx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같아지게 되는 hx는 어떤 형태가 있을까라고 해보면 당연히 hx가 ax 같은 형태는 이거 두 개의 의 값이 같으니까 당연히 그냥 x의 기대값을 구한 다음에 hx를 태우면 y의 기대값이 나온다라는 거고, ax 플러스 b와 같은 형태는 이렇게 쭉쭉 두 개의 식을 각각 전개를 해보니까 동일한 형태가 나오긴 하는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이제 P의 확률, 그러니까 확률을 다 더했을 때 1이 나와야지 이게 두 개가 성립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저희는 다 대부분의 경우 이제 전체의 케이스를 다 놓고 뭔가를 하기 때문에 P 확률 모두 더한 값은 1이 되겠죠. 대부분의 경우. 그럴 경우에 이런 식으로 hx가 나와도 그냥 x의 기대값만 알고 있고 hx를 알고 있으면 y의 기대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이건 밑에는 그냥 다 알고 계시는 분산하고 표준 편차고요. 네. 분산은 뭐 그냥 얼마나 이제 평균값을 써주느냐를 나타내고, 구하는 거 당연히 평균에서 자기의 값을 빼서 빼면 이제 음수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제곱을 해서 값을 사용을 하게 되고, 표준 편차라는 것은 어쨌든 뭔가 분산량을 조금 정량적으로 표현을 하려면 분산이란 값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분산에 어쨌든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씌워가지고 다시 되돌린 값을 표준 편차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학습을 했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어, 있을까요? 코멘트. 처음 앞에서 확률 분포할 때 왜냐면 거의 다 제가 본 열의 9은 그 독립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네, 그러면은 저는 약간 이거 약간 금단 영역인가 한 것 같은데 독립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봤는데 네, 이게 생각해 보니까 독립이 아니라면 이게 A랑 B랑 그 확률이 다를 거니까 A 한번 계산해주고 B 한번 계산을 해주고 이런 프로세스가 되다 보니까 이게 계산량이 너무 많아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둘이 독립이라면 A, B 그 조건부 확률을 A 그러니까 A 조건부 확률, B 조건부 확률 계산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둘 다 곱해버리면 되니까 그냥 좀 계산이 깔끔해져가지고 좀 그러니까 독립이라고 가정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랑 또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그 ML이나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그 이퀄 방정식을 푸는 약간 대수적인 뭐 어떤 거 같은데 확률은 따지고 보면 이게 대수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둘이가 독립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리그레션 하는 도중에 그 확률이라는 개념을 땡겨 쓰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확률이랑 통계는 조금은 다른 녀석들인데 그걸 좀 왜 같이 배우나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앞에서 그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뭐 거의 다 독립이 아닌 경우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앞에서 저기 타이타닉 그거 ML이 쓰시는 것도 보면은 뭐 이게 이게 생존할 확률이고
이게 요 x가 뭐 데이터다. 그러면 요걸 뭐 썸을 해가지고 i는 1부터 뭐 n까지 이거 요거 i. 네. 그럼 이거는 어쨌든 이 xi마다 이제 이 xi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제 생존 확률이 어 다를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독립이 아니라서 뭔가 그거를 제가 보고 그러면 대부분 이제 머신러닝에서 뭔가를 이제 ML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이런 조건부 확률이 들어갈 때 독립인 경우는 거의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어쨌든 데이터에 따라서 뭔가 타이타닉 같은 경우도 데이터에 따라서 뭔가 얘가 생존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게 다 종속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근데 약간 실제 논문을 봤을 때는 그냥 네. 다 독립이라고 그냥 아예 못 박아두고 시작하거든요. 아, 어떤 데이터셋을 보든지. 근데 저게 그건가? 이게 약간 좀 헷갈려가지고 지금. 네. 제가 쓴 거는 그래서 이제 최윤 선생님께서 발표했을 그 코드에서 이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이게 S라고 돼 있고 이게 X, I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거는 어쨌든 XI가 뭔가 데이터일 거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S는 이제 생존 비생존인데 그럼 요 P 요거는 이제 데이터마다 이제 어쨌든 확률 값이 달라질 테니까 네, 종속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혹시 또 다른 분 코멘트 있을까요? 네. 쓰시면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예, 발표가 다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좀 약간 레코드를 좀 끄고 하면 좋은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우선 레코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